최 대표님, 예. 가면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제 일하는 시간 대비해서는 저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상담도 그렇고 시공도 그렇고 AS도 그렇고 혼자 다 다니시네요. 중문으로 시작하다가 이제 커튼으로 돌아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자영업자의 길.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오셨어요 형님. 여기 뭐 안 됩니까? 저희 이제 화명동 매장이죠. 저희 이 테라운 하우스의 근본. 당신은 어떤 분이시죠? 저는 이제 부산에서 커튼 블라인드 하고 있는 최현일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가면 오늘 하루 일과 따라다녀 보겠습니다. 가시죠. 최 대표님, 예. 가면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수익, 이게 저희가 뭐 월급처럼 매달 뭐 일정한 정해진 금액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일단 지금 저희가 매장 운영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뭐 부대비용, 월급, 월세 이런 것들 있겠죠. 그거 제외하고 대략 그래도 한 1,000만 원 선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근데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사실 수익이 뭐 한 달에 얼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긴 있어요. 뭐 잘 될 때는 정말 뭐 잘 되다가도, 또 뭐 안 될 때는 진짜 뭐 제 돈 오히려 더 넣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근데 평균으로 따지면 한 그 정도 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엄연히 따지면 작게 버는 편은 아니시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제 일하는 시간 대비해서는 저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발전시켜야죠 이제. 지금은 어디 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부산 진구 백양산 롯데캐슬이라는 입주를 한창 막바지 치닫고 있는 아파트에 커튼 시공하러 가고 있습니다. 사실 차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렇죠. 제가 이 차가 지금 보자 23만 5천 킬로 탔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차가 제 돈을 벌어주는 차라고 생각을 해요. 저 진짜 뭐 지금도 아무것도 없지만 진짜 더 힘들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 차 하나 사서 정말 막 행복하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얘랑 같이. 그래서 저는 차를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얘가 돌아가실 때까지. 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차도 차인데 사장병에 대해서 한마디 한번 좀. 사장병, 이게 저도 사실 지금 이 업이 지금 7년째인데 사장병이 오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주변에 뭐 친한 형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이 저한테 막 충고도 많이 해주시고, 그때부터 자아성찰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냐, 예전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바뀌는 게 맞나. 그렇게 생각하면 막 사소한 거 작은 것들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행동에 임해지는데, 대부분 주변에 사장병 오시는 분들은 일단 첫 번째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더라고요. 나는 몇 시에 나가고 몇 시에 무조건 마친다. 사실 저는 그때부터 사장병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건 자영업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자영업자들은 출근 시간 없고 퇴근 시간 없어요. 눈 뜨면 출근이고 눈 감을 때까지 퇴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보면 이제 일을 가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커튼 같은 경우에 어떤 집의 상황에 따라서는 뭐 5만원 10만원짜리 견적이 나오는 집들이 있을 거고, 어떤 집들은 많게는 몇백만원, 더 많게는 몇천만원 나오는 금액들이 견적이 나오는 집들이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런 상담들을 잘 안 다니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이게 사장병의 초기 증상이 아닐까. 지금 영상 보시는 자영업자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사장병 오면 답 없습니다. 그냥 폐업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초심 잃지 않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는 게 우리 자영업자들이 뭐 살아남을 그런 좋은 마인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저희 업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상담도 그렇고 시공도 그렇고 AS도 그렇고 혼자 다 다니시네요. 그러니까 저희 시공기사가 한 명 있긴 한데 바쁘네요. 그리고 근데 저랑 상담한 분들은 제가 시공 가는 걸 제일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시공한 집도 제가 AS 가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는 사후관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소개를 정말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작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전동 레일 공장에다가 발주를 시켜주지.
향후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한번 해볼까 계획 중엔 있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전동 레일 그리고 전동 모터 요 발주처에다 발주를 넣어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 거죠 이제. 이 블라인드는 브랜드에 따라 금액이 좀 차이가 좀 납니까? 브랜드에 따라 금액 편차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데 그래도 금액 편차는 당연히 있고요. 이게 브랜드보다는 이제 소재에 따른 금액 편차들이 많죠. 한 장 끝. 사실 이 쇼파 구매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협의와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도 무시 못하니까 될 수 있으면 안 바르는 방식으로 꼭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밟아야 될 경우에는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사모님 수건 2장만 주세요. 수건 깔고 그렇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그렇게 많이 안 걸린다, 그죠? 대략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빈집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1시간 내외 정도면 되고요. 근데 뭐 간혹가다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또 화분 좋아하시는 또 우리 어머님분들 많으시거든요. 이 앞에 화분이 팍 있거나 책장이 막 꽉 쌓여 있으면 거진 한 1시간 반에서 많게는 2시간까지도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새 집 컨디션이면 1시간 아니면 거진 시공이 다 끝날 거예요.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제가 지금 여기 뭐 진시장에 조금 예쁜 액세서리가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또 저희 거래처에 납품처에 잠깐 들렸다가 이제 푸르지오 서밋 지금 가는 길입니다. 진시장에서 요거 들고 왔네요. 네, 타이백. 네, 커튼 잡아주는 거네, 그거. 네 맞습니다. 커튼 끈입니다. 이게 자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요렇게 묶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서밋에는 설치를 했는데 저거만 추가적으로 갖다 주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불량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요것만 교체해주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 또 요런 것들은 뭔가 마음에 안 드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또 제가 가서 또 사과도 드려야 되고 직접 가서, 그래가지고 가는 또 동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타이백 들고 제가 가서 이제 교체해드리러 지금 가는 길입니다. 사실 저는 판매보다 AS라든지 수선이라든지 이렇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경로들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치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당일날 무조건 해결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일정 시간만 주시면 제가 가거든요. 제가 직접 가서 AS를 다 해드리고, 그리고 AS 기간이 지난 제품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제 시간만 맞춰주면, 지금 저희랑 뭐 거래를 했던 고객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 시간만 맞춰주면 저희 비용 안 받거든요, 저. 근데 그 시간이 밤늦은 시간이라는 거, 그리고 주말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시간만 맞춰주면 저희 AS 비용 받지 않고 해드리는 경우들도 정말 많습니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또 그런 와중에 금액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받아야 되는 경우는 정말 직원을 시키면 비용이 더 나오겠죠. 근데 제가 거진다 움직이니까 인건비 부분을 제외하고 뭐 간단한 유류비나 뭐 부속값 정도, 그러니까 대략 뭐 블라인드 AS 하면 거진 뭐 2만 원은 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어디 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수영 직관인데 그쪽에 이제 7층부터 12층까지 전부 다 블라인드, 커튼 이렇게 병행해서 들어가는데, 이제 저희 고객분께서 뭔가 수정사항을 요청하셔가지고 이제 제실측가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근데 차가 너무 많이 막힙니다. 여기는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차가 너무 많이 막혀요. 아, 원래 여기는 없던 부분이네. 네, 어떤 부분인데 이 부분이 여기가 이제 진료실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 이 방화문 자체가 조금 불편하다고 하셔가지고 여기 실사로 블라인드 이렇게 추가 설치가 있어가지고. 그 커튼 하신 몇 년 좀 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횟수로 이제 7년 차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뭐 하셨습니까? 그 전에는 이제 소방 설비했죠.
저희 아버지가 원래 소방 설비 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르바이트 따라 댕기다가 그게 본업이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듣기로는 요거 커튼 블라인드 하기 전에 네. 조금 상당히 어려웠던 걸로 기억을 하네요. 힘들었죠. 그때는 사실 매달 카드값 걱정에 관리비 걱정에 사실 그렇게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은 돈 없을 때 하는 거라고. 일단 그때 진짜 또 돈 없었거든요. 신혼여행도 이런 얘기 하면 부끄럽지만 신혼여행을 가기는 가고 싶고 돈은 없고 카드론 받아서 저 신혼여행 갔거든요. 뭐 좋은 데는 안 갔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웃긴 게 또 신혼여행 가니까 애가 생겼어요. 돈은 없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때 뭐 커튼 할 때는 아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도 뭐 하루하루 일을 하고 결제는 안 들어오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가슴 아픈 게 저희 이제 애를 제왕절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조리원을 가야 되죠. 조리원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처음 애를 놓으면 여러 가지 필요한 준비 물품들 있잖아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카드 할부 생활이었거든요. 근데 물론 병원비를 카드 할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카드 할부를 내가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의 작은 계획에 따라서 카드 할부를 하는 것과 진짜 정말 돈이 없어서 카드 할부를 하는 거랑은 이게 진짜 하늘과 땅 차이의 느낌이거든요. 그때만 생각하면 일단 뭐 다른 것보다 저희 와이프한테 정말 미안하죠 이제.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저한테 사실 그런 내색을 잘 안 했어요. 뭐 한 번씩 뭐 술 잡수시고 오시면 일단 극존칭을 써줘야 되니까 신세한탄을 하고 했지만 그렇게까지 막 부정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근데 그때만 생각하면 한 3시간 동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막연하게 이 업을 계속 진행하는 게 맞나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제 제일 처음 커튼을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입주 아파트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아파트네 이랬던 입주 아파트 현장들이 눈에 보이면서 제일 처음은 이제 중문으로 시작했었죠. 중문으로 시작하다가 이제 커튼으로 돌아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중문을 시공하러 들어갔는데 때마침 커튼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저보다 간소하게 오시고 저보다 빨리 가시더라고요. 근데 결제 금액은 저보다 많이 받아 가시더라고요. 이거다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커튼을 이제 관심을 가졌고 제일 처음 뭐 가까운 뭐 진시장, 뭐 진시장보다는 서문시장, 그다음 동대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이제. 누군가 사수가 있었다기보다는 거의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사수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유튜브를 찾아봐도 커튼에 대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주는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발품 판 거죠. 막 눈탱이도 많이 맞았고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커튼 책 산 것만 진짜 한 700~800만 원, 많게는 한 1000만 원까지 될 거예요. 여기 가서 눈 맞고 저기 가서 눈 맞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씩 배우게 된 거죠 이제. 그리고 커튼도 초반에는 사실 안 쉬웠거든요. 근데 초반에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때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소방 설비를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커튼을 설치를 하면 제가 그 집에 코너 선반, 말발굽, 안전고리, 욕실 청소하는 이 건 있죠? 물 나오는 거 그거, 그 다음에 샤워기 노즐 교체해주는 거, 그 다음에 벽에 선반 달아주는 거, 선반 있는 거 이동해주는 거, 이거를 제가 다 서비스로 다 해드렸어요. 왜냐면 그때 그거를 해줬던 계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첫 상담이 아직도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데 처음 팔았던 집에 제가 포트폴리오가 없잖아요. 뭐 사수가 있었으면 그 사수한테 뭐 사진을 받아서 이 사진을 뭐 시연을 해드리고 미팅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계란이었고 바위에 그냥 머리를 박았죠 이제. 근데 그때 이제 절실하게 느낀 게 이게 지금 당장 내가 마진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포트폴리오를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싸게,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소비자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다 해드렸어요. 그게 한 1년 정도 진행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자료가 쌓이고 조금씩
이제 인지도가 쌓여가고 소개도 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 뭐 커튼에 국한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업이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사실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일단 가서 남들보다 그렇다고 해서 뭐 택도 없이 싸게 뭐 AS를 안 해주고 도망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벌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진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역량을 발휘해서 그걸 해드리고, 그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쌓이면 그게 또 그 안에서 또 힘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이 커튼 블라인드를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랑 가장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회의감 느꼈을 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매부터 맞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 좋은 것도 말씀드리면,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뭐 별거 아닐 일인 것처럼 지금 여기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는 맞춤 제작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객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원단을 선택을 하고 마음에 드는 색깔을 선택을 하고 그 집만을 위한 커튼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커튼을 다 만들고 갔어요. 이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우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선택했던 색깔이 아니다, 내가 선택했던 원단이 아니다. 그러면 그때 상황을 이제 복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때 사모님께서 계약서상에 적혀있는 원단은 이 원단이고, 제가 그때 샘플로 보여드렸던 원단은 이 원단이고 같은 원단이다, 보셔라. 그렇게도 막무가내로 그냥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게 쓰레기거든요. 근데 그 쓰레기가 뭐 1, 2만 원짜리 쓰레기가 아니고 50만 원, 60만 원짜리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재고 원단들을 사실 다른 고객한테 판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분들은 사실 새 제품 받기 위해서 저한테 비용을 지출하고 저를 불러서 설치를 받으시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리고 좋은 점들은 셀 수 없이 많죠.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있었던 집인데 이제 경찰분이었어요. 커튼에 마음이 드셨고 하는데 막 명함을 주시면서 혹시나 매장 운영하시다가 뭐 이렇게 사건 사고가 있으면 그냥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 병원 원장님들 끝나고 나면 화장품 챙겨주시고 필요한 것들 챙겨주시고 감사하다고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일반 뭐 가정집들도 마찬가지고 늘 고맙다 사장님 덕분에 우리 집이 더 예뻐졌다, 사장님이 추천해준 커튼을 달아서 우리 집이 더 좋아졌다. 사실 저한테 있어서는 사실 돈보다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면 다른 분들은 사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그게 제 지금 일하는 원동력이거든요. 쉬지 않고 일하는. 그런 분들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죠 이제. 그리고 고객님들 그 표정이 있어요. 제가 커튼을 이렇게 탁 걸었을 때 멀리서 지켜보시는 그 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만족스러운 그 표정이 저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업 택하길 잘했구나, 그럴 때 그런 생각들이 들죠 이제. 지금은 해가 떨어져 가는데 방금 또 견적을 보고 오셨어요. 그렇죠. 이제 상담하고 계약하고 왔고, 저분도 이제 그거였어요. 이제 일단 부지기 TV 보고 연락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매장에서 색깔 선택은 어느 정도 해주셨고 구성 선택은 어느 정도는 해주셨는데 이제 이게 자기 집에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방문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죠. 이 방 벽지가 이렇고 뭐 여기에 뭐 따님이 계시던 아드님이 계셨을 때 이 방에는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원단이 색깔이 잘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말씀드리고 이제 색깔 지정하고 실직 진행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루가 참 기네요. 그렇죠, 길죠. 하루가 긴데도 모르겠어요. 저는 하루가 조금 더 길었어요. 조금 한 1시간 반만 더 길었으면 하는. 근데 이게 또 아침 시작 자체를 다른 분들처럼 엄청 막 그렇게 일찍 시작하는 거는 아닌가. 그렇죠. 저는 뭐 새벽부터 나와서 하진 않고, 왜냐면 아침 8시에 커튼 달러 가면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업무 시작은 거진 9시부터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늦게 시작하니까 남들보다 늦게까지 일해야 되겠죠. 확실한 건 사장병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랑 하루 종일 같이 다녀보니까 어때요? 일단 보통 아니네요. 근데 이 자영업자의 길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오늘 이제
이른 아침은 아니지만 오전 일찍 시간부터 지금 거진 7시 넘었죠. 8시죠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보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막 얘기하면서 조금 막 울컥한 적도 있고 한데, 제가 뭐 이 업을 그렇게 긴 시간 하진 않았지만 이거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 사실 이런 얘기들 뭐 누구한테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한 번 더 돌아보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앞으로 어떻게 더 열심히 해서 어떻게 더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일단 제가 뭐 자영업자 힘든 일이지만 이 자영업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느 정도 뭐 규모가 있는 사업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목표도 생기는 것 같고요. 사실 뭐 저도 지금 다니면서 피곤에 찌들어 있고 뭐 고객분들 상대한다고 뭐 이것저것들로 뭐 힘들었다고 생각이 들 때도 많았거든요, 최근 들어서. 근데 이 영상이 이렇게 예전에 저희 과거를 생각하고 초심을 생각하고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사실 행복의 겨운 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최종적으로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테라운하우스 광고 아닌 광고, 홍보 아닌 홍보도 있지만 꼭 필수적으로 오늘 하루 종일 같이 따라다니보니까 시공기사님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사실 저희가 뭐 시공 기사님도 필요하고 상담 인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저희랑 같이 할, 가족이라고 하면 너무 과할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이 테라운하우스를 같이 해볼 만한 분들을 찾고 있어요. 단순히 여기 와서 뭐 시공만 해가지고 월급 받아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희랑 일정 기간 있으면서 뭐 테라운하우스 체인점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 사직점이 또 그 예고. 그래서 그냥 자신감 있으시고 그리고 성실하시고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저희 테라운하우스하고 같이 하실 분 꼭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이 영상을 비밀 삼아 주변에 감사의 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 감사라고 하면 일단 뭐 제일 먼저 저희 와이프죠 이제. 사실 저 뭐 보잘거 별로 없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저희 와이프는 저를 존경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 한마디가 저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마운 사람은 저희 와이프, 그리고 당연히 저희 딸, 그리고 사실 아무것도 없는 저한테 사실 많은 정보를 준 뭐 저희 경쟁업체기도 해요. 사실 메가창 대표한테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뭐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는 저희 인테리어 대표님들 다 감사하고, 그리고 사실 제일 감사한 거는 부시기TV 태규 형님. 진짜 부시기TV라는 유튜브에 제가 게스트로 출연하면서 제 인생 진짜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늘 고마운 마음. 제가 표현을 잘 못해요 사실. 저희 와이프한테도 이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줘 재수한테. 사랑한다. 평생 책임질게 내가 믿고 따라온다. 그러면 오늘 이걸로 한마디 딱 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길 화이팅!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모든 순간에 내게 말해 수고했어 오늘도 정말